저는 제피르 박이라고 하고 섬유공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아일랜드 사람이고 늘 한국은 그냥 빨리 따라갈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공장은 다른 공장을 베끼기만 한다고 믿었죠. 지난달 우리 회사가 한국 업체의 수주를 뺏겼을 때도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한국을 굳이 신경 써야 하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CEO실 박복도가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회색 카펫과 윙윙거리는 형광등 때문에 더 쓸쓸했죠.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며 미스터 탐프설라고 쓰인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 무거운 나무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무실 가득 꽂힌 짙은 책장과 공장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에는 캄보디아 텍스타일 코 라고 적힌 먼지 쌓인 건물이 찍혀 있었어요. 녹슨 재봉틀과 고장난 전등, 먼지 낀 벽이 선명하게 보였죠. 탐프선 사장님은 책상 옆에 서서 양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피르,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캄보디아 공장이 한때 좋은 수익을 냈는데 이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전기는 하루에 4시간만 들어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기계가 멈춰 있어요. 저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사장님은 숫자와 보고서가 담긴 서류철을 건네셨습니다. 2년 안에 이곳을 세계적 수준의 의류 생산 공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실패하면 문을 닫아야 해요. 제가 보고서를 넘기자 그래프는 곤두박질치고 붉은 선이 손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빈 팔레트와 팔리지 않은 셔츠 더미 사진도 있었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해냈듯이 여기서도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 튀어나온 건 한국도 이곳에선 못할 거야 라는 의심 섞인 말이었어요. 사장님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피르, 당신이 최고 기술자예요. 기계와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한국의 근면과 팀워크 정신을 배우세요. 세상에 당신 능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 말은 제 안에 작은 불꽃을 지폈습니다. 한국 공장의 길고 고된 작업과 완벽한 팀워크가 떠올랐어요. 전에는 한국을 선도자로 생각하기 싫었지만 이제는 물었죠. 그들의 정신이 이 공장을 살릴 열쇠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류철을 덮고 사장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캄보디아로 갈 짐을 쌌습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공항 불빛이 흐릿하게 지나갈 때 저는 단단히 다짐했어요. 제 긴장을 무기로 삼아 한국에서 배우고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리라 다짐했답니다. 푸놈펜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공기가 마치 벽처럼 저를 덮쳤어요. 셔츠가 바로 등에 달라붙었죠. 기온은 35의 습도까지 높아서 정말 축축했어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눈을 부릅떴습니다. 작은 녹슨 문을 지나 공장으로 걸어가는데 발밑으로 먼지가 모락모락 일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공간이 길고 좁았어요. 재봉틀 200대가 마치 고요한 군인처럼 줄지어 있었지만 대부분 녹슬어서 쓰지 않는 기계였어요. 오직 20명 정도의 현지 직원들만 기계 옆에 서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피르 박입니다. 콘크리트 벽에 제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그들은 한두 번 고개만 끄덕일 뿐 미소는 없었어요. 다시 천천히 영어로 말했어요. 저희 함께 일해요. 제가 가리키고 그들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먼지가 내려앉은 작은 연단 위로 올라가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외쳤습니다. 한국도 어려운 곳에서 성공했어요. 우리도 배웁시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지만 의심에 지지 않기로 했어요. 가방에서 작은 화이트보드를 꺼내 이젤에 올려놓고 큰 글씨로 3가지 단어를 썼어요. 존중, 협력, 코리아 스피릿. 먼저 존중을 가리키며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 다음 협력을 가리키며 주먹을 불끈 쥐고 마지막으로 코리아 스피릿을 톡톡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의문은 여전히 있었지만 저는 속하 곁으로 다가가 협력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가 천천히 끄덕이며 미소 지을 때 제 마음이 참 뭉클했어요. 다시 연단 위로 올라가 크게 외쳤습니다. 열심히 일해요. 서로 배우며 나아갑시다. 직원들은 조금씩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소카가 제 말을 크메르어로 따라해 주었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귀 기울였습니다. 제 가슴이 한껏 올라갔어요. 어쩌면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반드시 해낼 거예요. 한국처럼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연단을 내려와 캄보디아 팀과 함께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땀 한 땀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첫 주는 실수투성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글로벌 브랜드 테스트용 샘플 5,000장의 티셔츠를 제봉하려고 팀을 지켜봤습니다. 2주 안에 끝내야 했는데 첫날 끝낸 완벽한 티셔츠는 50장 뿐이었어요. 목표는 500장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얼룩진 천, 삐뚤빼뚤한 박음질, 고르지 않은 밑단으로 가득한 불량품 더미를 보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면 이렇게 망설이지 않았을 텐데. 예전 태도가 스멀스멀 기어나왔습니다. 기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직원들이 실수할 때마다 찡그리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한 땀 한 땀이 틀어질 때마다 제가 옳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인데 여긴 엉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공장들도 처음엔 작고 낡은 기계로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빠르고 높은 품질로 유명해지기 전에도 그들은 매일 실수하면서 같은 과정을 반복했답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말이죠. 다음날 아침 흐릿한 형광등 아래서 팀을 모았어요. 삐뚤어진 솔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해요. 한국도 똑같이 겪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 먼지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반복이라고 썼습니다. 저녁에는 20명의 직원들을 화이트보드 앞으로 데리고 가서 크게 정밀 3글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헌 1000조각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 박음을 50번 연습할 거예요. 다들 지쳤지만 저는 한국에서 반찬이라고 부르는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잔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나의 박음이 작은 반찬 같다고요. 한국하고 존중을 담아 천천히 말했더니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곧바로 헌천을 잡고 똑같은 박음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3번째 연습 시간쯤 되자 지쳤지만 집중력은 높아졌습니다. 저는 돌아다니며 손목을 곧게 유지하세요. 천을 천천히 넣으세요. 바늘을 잘 지켜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밀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움직임이 점점 매끄러워졌어요. 한 주가 끝날 무렵 완벽한 티셔츠가 250장으로 늘었습니다. 목표엔 아직 못 미쳤지만 우리는 배우고 있었고 코리아 스피릿을 믿고 있었습니다. 불량품 더미는 줄어들고 완벽한 티셔츠 줄은 길어졌어요. 팀원들의 눈빛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실수는 성공으로 가는 발걸음이라는 걸요. 한국이 가르쳐준 대로 작은 노력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한 땀 한 땀 함께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팀워크의 진정한 힘을 보게 됐어요. 저는 대여섯 평도 안 되는 공장 홀에 20명의 직원들을 모아 2개의 팀으로 나눴습니다. 팀 A와 팀 B였어요. 재봉틀 사이 공간을 비우고 벽에 간단한 점수판을 세웠습니다. 붉은 매직으로 한쪽에는 한국을 존중합시다. 다른 쪽에는 한국에서 배웁시다라고 적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상기시키려고 했어요. 매일 아침 기계가 돌기 전 우리는 낡은 LED 불빛 아래에 모여 입을 맞춰 외쳤습니다. 함께하면 해낼 수 있어요. 함께하면 해낼 수 있어요. 그 노래 소리가 높은 콘크리트 벽에 울려 퍼지면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계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친선 대결이 벌어졌어요. 누가 가장 빠르게 균일한 솔기를 뽑는지, 누가 가장 깔끔하게 밑단을 완성하는지 휴대폰으로 시간을 재며 시합했습니다. 가자 팀 A. 할 수 있어요 팀 B. 환호성과 함께 공장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팀 B가 앞서가던 중이었어요. 한바느질공 소카가 갑자기 박음을 멈췄습니다. 티셔츠 10장을 연달아 망쳐버린 거예요. 눈에 눈물이 고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를 계속 속삭였습니다. 어깨가 떨려서 제 심장도 무너지는 듯 했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내려놓고 그녀 옆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드럽게 손을 그녀 어깨에 얹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예요. 한국에선 빨리 실패해야 빨리 배운다고 하거든요. 우리 모두 실수하고 배우는 거예요. 소카의 눈물은 서서히 잦아들었고 저는 그녀가 눈을 들어 제게 다짐이 섞인 시선을 보내는 걸 봤어요. 그녀는 작게 끄덕이며 볼을 닫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공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묻지도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고 천을 잘 잡지 못하면 옆 동료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옅은 바늘이 필요하면 테이블 사이로 건네주고 눈이 피곤해 보이면 잠시 쉬라고 다독여줬습니다. 이제 코리아 스피릿은 낯선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함께 일하는 손길, 따뜻한 미소, 하나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만에 완벽한 티셔츠 생산량이 250장에서 400장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메인 테이블로 불렀습니다. 휴대폰의 마지막 수치가 뜨자마자 우리는 오래된 공장벽이 흔들릴 만큼 환호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자부심과 안도의 빛이 가득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팀워크와 존중이 있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요. 3개월째 되던 날 진짜 시험이 찾아왔어요. 주요 글로벌 브랜드에서 1만 장의 티셔츠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마감 기한은 30일이었고 불량률은 2% 아래로 내려야 했어요. 계약서를 보던 아침 숫자를 읽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면 이 낡은 공장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옛 의심이 살짝 떠올랐지만 저는 바로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눈앞의 일에 집중했어요. 첫날 해 뜰 무렵 우리는 모두 모였습니다. 공장은 고요했고 낡은 기계들만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연단 위에 올라 크게 외쳤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회예요. 한국이 가르쳐준 대로 해봅시다. 작게 환호하며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함께라서 우리는 강하다. 를 외치고 시작했어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밝은 형광등 아래서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등불이 깜빡거릴 때마다 눈 좀 쉬세요. 안전이 먼저예요. 라며 다독였어요. 완벽하게 나온 티셔츠가 보이면 저는 곧바로 다가가서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코리아 스피릿. 그 말은 어느새 우리 팀의 모토가 되었고 화이트보드에 붉은 글씨로 빛나게 적어놓았어요. 7일째 낡은 기계 하나가 고장이 났습니다. 기어가 부러져 샤프트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어요. 새 부품을 푸놈펜에서 기다릴 여유는 없었어요. 저는 한국 초창기 공장들이 다른 기계 부품을 떼어 써서 고쳤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엔지니어 몇 명을 불러 말했어요. 백업 기계에서 부품을 좀 빼서 고쳐봅시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손을 맞잡아 덜 쓰는 기계에서 기어를 떼어 고장 난 기계에 옮겨 달아주었습니다. 기계가 다시 굉음을 내며 돌아갈 때 모두 기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실이 바닥났습니다. 야간조 인원이 반쯤 준비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시내 상점을 전화를 돌려 실을 주문했어요. 제 크메르어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자신 있게 영어로 흥정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자 신선한 실이 도착했고 직원들은 피곤한 얼굴로도 웃으며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날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의 리듬을 탔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목표, 매일 저녁 정밀과 협력 연습을 조금씩 했어요. 검사에 떨어진 티셔츠는 모아두고 추가 훈련용으로 썼습니다.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더 잘하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마침내 30일째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마지막 박스를 포장했습니다. 저는 팀을 가운데 테이블로 불러 모았습니다. 한 장 한 장 점수를 세어보니 완성된 티셔츠는 1만 200장, 분량은 150장 뿐이었습니다. 불량률이 1.5%였어요. 해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른 채 가장 가까운 동료 소카를 껴안았어요. 소카도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나머지 팀을 향해 외쳤습니다. 코리아 스피릿, 캄보디아 프라이드. 코리아 스피릿, 캄보디아 프라이드. 낡은 공장벽이 우리 환호로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오래된 기계와 지친 손들이야말로 서로의 신뢰와 협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요. 코리아 스피릿을 가슴에 품고 노력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공장은 200명의 직원이 함께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문이 열리고 재봉틀이 일제히 윙윙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에 10만 벌의 의류를 전 세계 고객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저 제피르 박은 분주한 작업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앞으로 나와 손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활짝 웃으며 답해줍니다. 화이팅! 이제 그들은 한국어와 함께 매일 쓰는 크메르어를 똑같이 잘 사용할 줄 압니다. 한때 제가 한국 공장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남의 걸 베껴 쓰는 것밖에 못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존중과 노력, 그리고 팀워크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어젯밤에는 팀에서 공장 밖은 천막 아래로 저를 초대해 새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천장에는 빨강 노랑 초록의 예쁜 등불이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긴 상위에는 매콤한 김치, 따끈한 비빔밥, 크리미한 캄보디아 커리가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늘 향과 레몬그라스 향이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렸어요. 우리는 돗자리 위에 나란히 앉아 서로 음식을 나눴습니다. 소카가 제게 비빔밥 한 숟가락을 건네주었고 저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고추장 양념을 맛보았어요. 직원들은 제피르, 한국이 우리한테 배울 게 없다고 했지? 라며 부드럽게 놀렸습니다. 무릎을 톡톡 치며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과 여러분에게 배운 게 상상 이상이에요. 마음을 담아 말하자 모두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원을 그려 손을 맞잡았습니다. 팀 리더가 쌀로 만든 술잔을 높이 들고 말했어요. 코리아 스피릿과 캄보디아 프라이드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외치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코리아 스피릿, 캄보디아 프라이드.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여정을 존중했던 마음이 우리를 성장시켰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우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올 때면 저는 늘 이 모토를 되뇌입니다. 코리아 스피릿, 캄보디아 프라이드. 그 말이 저와 팀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함께 극복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기계가 고장나든 촉박한 마감 기한이든 우리는 함께 맞서 나갑니다. 이렇게 캄보디아의 11살 아이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본보기를 배우면 어떤 문제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